걸쳐서 검토해왔던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출산을 좀 지원을 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다라는 반성하에 그 부분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고모할 수 있는 정책 시안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봐 주시고 오늘 발표된 시안을 앞으로 9월 한 달 동안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례 개정안과 예산의 반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의 출산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부천은 출산율이 1.09명으로 전국 평균인 1.21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전국의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177위이고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도 29번째로 부천의 좀 열악한 현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5년 내에 인구를 검토해 봐도 한 2만 명 정도가 감소하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물론 지방정부, 우리 부천 자체적으로 완결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이 같은 현상을 좀 극복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발표하는 정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두 번째 쪽에 보시면은 이 출산 지원 정책에는 필연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건가에 있어서 7월부터 우리가 3개 구청을 폐지했더니 대략 추산해서 42억에서 40억 정도의 구청의 그동안 유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약 40억의 이 절감된 예산을 이 출산 지원과 다자녀 가정 지원에 투입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예산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먼저 고려한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 부천은 셋째를 낳았을 때 5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부천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자녀가 셋 있는 가정에서 자녀가 둘 있는 가정으로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을 때 1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100만 원이냐? 보통 그 산모가 해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간다든지 해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2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50% 정도인 100만 원을 지원하고 100만 원을 자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겠다라는 것을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됐을 때 한 3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첫째 아를 낳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지만 한 10만 원 정도의 출산에 꼭 필요한 용품을 지급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은 임산부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서너 가지의 물품을 구비를 하고 그 중에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갈피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둘째아 출산지원금을 주는 여러 지방정부가 있지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둘째 아동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접적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하고 민간 어린이 보육시설의 품질도 개선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에 걸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3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14개 동에 우선해서 올해 내년에 걸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적어도 한 군데, 동에 한 군데씩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육아 나눔터도 현재 3개가 있는데 7개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했고, 다자녀 가정의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한 얘기입니다만, 아이 중에 한 명이 입원했을 때가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간병도 해야 되고, 집에 있는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또 직장도 가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가 5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 우리가 모든 가정에 가사 돌보미를 파견해서 엄마는 병원에서 아이를 간병했을 때, 간병한다고 할 때 집에 밀린 일들이나 나머지 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을 우리 시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임산부나 다자녀 가정에 있어서 독감 예방 주사, 인플루엔자 접종, 이것을 우리 시가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영구치가 나는 학년에 있어가지고 치과 진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 시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이제 부천시 보건소로 통합됐기 때문에 이전에 소사구 보건소를 어린이를 전담하는 보건소, 건강센터, 어린이 전담 건강센터로 지금 개조해 가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 부천 지역의 어린이들 건강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모든 신생아들에게 북스타트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신생아 한 명당 3만 원 정도의 서적이 책이 부모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에게 보건소에서 철분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양이 되게 조금이라 원성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확대해서 2배 이상으로 영양제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다자녀 지원 정책으로 이제 다자녀 기준을 자녀가 둘 있는 대상으로 확대해가지고, 자녀가 둘 있는 가정이 모든 시책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골 제로주택의 입주 자격에 있어서도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LH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 중에 있고, 부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도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장학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이 여름 겨울 방학 때 부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학생 이 경쟁이 굉장히 센데요. 이 경우도 반 이상은 다자녀 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생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 이런 경우에 지금 그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어떤 식별 마크를 발급해서 이분들이 편하게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공공청사부터 다자녀 임산부가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 주차 요금도 적절한 수준에서 감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차장 외에도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 이용료에 있어서도 면제나 적절한 비율의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겁니다. 문화 공연에 있어서도 다자녀 가정을 우선 초청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기획을 수립하고 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런 정책들은 대개 한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 청소년과를 비롯해서 지금 이런 여러 지원 정책이 걸려 있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일적인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부시장 직속으로 일단 TF팀 형식으로 과장을 책임자로 하는 인구정책 추진단을 바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 인구정책 추진단의 활동 실적을 평가해서 내년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설 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 갈 것입니다.